안녕하십니까, 공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소방 기계 시스템 설계 개론을 강의하는 권기대입니다. 반갑습니다. 소방설비 산업기사 문제를 중심으로 내용과 10여 년간의 출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수업을 잘 들으시고 수업에서 모자란 부분은 유튜브 동영상으로라도 복습을 하셔서 여러분이 소방설비 산업기사 기계를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방기계 시스템 설계 개론에서 소방기계설비 산업기사 내용 중심으로 설계 개론을 강의합니다. 15주차까지 강의를 할 텐데요. 동영상과 문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첫 주차에는 설계 개론에 대한 일반적인 수업 진행, 교재,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2주차에는 소화기구,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 안전기준,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 안전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매 회차마다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3주차에는 옥내 소화전 설비, 옥외 소화전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내가 2문제, 옥외가 3문제 정도 출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4주차에는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개통도 작성이 여러분이 이해를 돕는 데 가장 중요하므로 실습 과제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클러에서만 3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5주차에는 간이 스프링클러인데 4주차, 5주차를 묶어서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스프링클러가 분량이 많습니다. 6주차에는 물분무 소화설비, 물분무와 미분무까지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분무. 그래서 물분무 설비에는 5.6%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는 경향입니다. 7주에는 포소화설비, 전기자동차 등의 화재에 가장 효과적인 소화설비로 판단이 되며 출제 기준은 2문제로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8주차에는 중간고사를 치르고 9주차에는 이산화탄소 CO2 소화설비의 기준 2문제 기준 정도로 출제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주차에는 할론 소화설비, 할로겐 소화설비 등의 화재 기준으로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주차에 분말 소화설비가 약 2문제 정도 출제되는 중요 빈도가 되겠습니다. 12주차 피난기구
대해서 볼 것인데 통상적으로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13주차에는 소화활동설비의 화제 기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활동설비도 한 문제 정도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14주차는 소화용수설비 화재 안전기준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요 정리되는 부분으로 한 문제 정도의 문제 출제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전체적인 소방기계설비 산업기사는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스프링클러 설비, 포소화 설비, 이산화탄소, 분말 소요 설비 중심으로 배치가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포, 이산화, 분말만 가지고도 20문제 중 10문제가 출제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외에 한 문제씩 골고루 출제되고 있습니다. 문제 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문제의 유형을 가지고 내용을 익힘으로써 우리는 이해와 적용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소방시설은 소화설비, 경보설비, 소화용설비, 소화활동설비, 피난설비로 나누는데요. 경보설비는 전기 쪽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피난설비 등은 기계 부분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소방시설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본 교재는 소방설비, 산업기사, 기계필기, 도서출판 성안당의 공하성 교수님이 쓴 교재로 파트 4 소방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가 되겠습니다. 챕터 1번 소화설비, 챕터 2 피난구조설비, 챕터 3 소화활동 및 소화용수설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파트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는 CBT 문제 중심으로 10년간의 문제를 내용에 맞게 문제를 배치했습니다. 해마다 3회에서 2회 정도 출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해마다 올해도 3회 정도 시험 회차가 될 것 같습니다. 동상을 찍는 당시에는 약 17회 정도의 문제, 16에서 17회 정도의 문제, 즉 340문제 정도 기출문제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차후로 기출문제에 대한 부분을 보완을 해서 아래쪽은 보완을 해서 더 추가하도록 하고 올해 23년도 출제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나오면 20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서 별도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소방기계에 포함되는
설비 종류로는 소화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활동 및 소화용수설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소화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활동 및 소화용수설비로 나누고, 소화설비는 소화기구,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스프링쿨러 설비, 물분무 등 소화설비로 나눕니다. 소화설비를 크게 나누면 5가지로 나눌 수 있고, 소화기구,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스프링쿨러, 물분무 등 소화설비로 나눕니다. 소화설비 중 소화기구는 소화기,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캐비넷형 자동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화설비는 크게 소화기구,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스프링쿨러, 물분무 등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분무 등 소화설비는 물분무 소화설비, 미분무 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할론설비, 분말설비, 할로겐 및 불활성 기체 소화설비, 고체 에어로졸 소화설비. 물분무 등 소화설비는 물분무, 미분무, 포, 이산화탄소, 할론, 분말, 할로겐, 고체 에어로졸 이렇게 나눠서 전체적으로 소화설비로 구성이 됩니다. 피난구조설비는 피난기구와 인명구조기구로 나눕니다. 피난구조설비는 피난기구와 인명구조기구로 나눕니다. 피난기구는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미끄럼, 피난교, 공기매트, 트랩, 승강기, 완강기, 하향식 피난구, 사다리. 피난기구는 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미끄럼대, 피난교, 매트, 트랩, 승강기, 완강기, 내림식 사다리. 요게 피난구조 기구입니다. 피난구조설비는 피난기구와 인명구조기구로 나누고, 피난기구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명구조기구는 방열복, 방화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이걸 현실적으로 설명드리면, 불이 나면 피난기구를 통해서 우리가 대피할 수 있게 쓰는 것이 피난기구이고, 불이 나서 인명이 다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불을 끌 때 소방관이 입는 것으로 보면 소방관이 사용하는 것이다. 소방관이 사용하는 거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방열복, 방화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방화복에는 안전모, 보호장갑, 안전화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인명구조기구입니다. 다음 중 인명구조기구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방열복, 방화복, 공기호흡기, 완강기.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오죠. 이렇게 문제를 낼 수 있다는 내용에서 가장 크게는 여러분이 기구의 종류를 알아둘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소화활동 및 소화용수설비는 소화활동설비와 소화용수설비 2가지로 나누고, 소화활동설비는 비상콘센터, 무선통신, 재연설비, 연결살수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소방지설비로 나누는데,
비상 콘센트 무선 통신은 전기 부분이고 재연, 살수, 연결 성수관, 연소 방지 설비는 기계 설비로 기계 분원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소화용수는 소화수조와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로 나눕니다. 소화수조와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로 나눕니다. 소화용수는 우리가 소화설비에서 본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 미분무, 포소화설비 등에 들어가는 물을 담아두는 물탱크를 소화수조라고 하죠. 여기에 따른 법규에 따라서 방수량, 방수압, 시간에 따라서 동시 사용 개수에 따라서 소화수조의 크기가 정리됩니다. 크기가 정의됩니다. 소화설비는 불이 나면 끄는 설비. 소화설비는 뭐하는 설비다? 불이 나면 끄는 설비. 피난구조 설비는 불이 나면 대피하는 설비. 피난구조 설비는 불이 나면 대피하는 설비. 대피하는 설비는 불이 나면 요 구조자가 사용하는 기구들이고, 인명구조기구는 소방관이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활동설비는 소방관들이 와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결살수나 연결성수관이나 영소방지설비 등은 불을 끄는 것보다는 소방관들이 와서 직접 사용하는 것이다. 소화용설비는 소화용수와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로 나누고 있습니다. 항상 이 동영상을 모든 동영상 앞에 넣어드리는 것은 소방기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고 외워놓으시라고 본 장을 녹화하고 매 동영상마다 보여드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가스계 소화설비 중에서 이산화탄소, 할로겐 소화설비까지 3장을 끝냈고요. 지금 보는 장은 분말 소화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말 소화설비는 물분무도 소화설비 중에서 가스계 소화설비를 가지고 분말, 질소가스나 이산화탄소를 가압 용기에는 뭐하고 뭐가 쓴다? 질소나 이산화탄소. 아까 CO2 설비는 가압 설비가 뭐였죠? CO2. 할로겐은 질소. 분말은 둘 다. 오케이? 둘 다. 그 다음에 분말은 축압식 분말과 가압식 분말 두 가지가 있다. 어디 쓴다? 축압식, 가압식. 축압식, 가압식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나왔던 이야기인가요? 소화기에서 나왔던 이야기다. 맨 처음에 소화기에서 나왔던 이야기다. 분말 설비는 뭐하고 가압, 가스는 CO2하고 질소 두 가지 다 쓴다 그랬죠? 네. 분말은 어떻게 한다? 축압, 가압 두 가지를 쓴다 라고 했습니다. 화재는 A, B, C 다 쓴다 그랬다. 아까 할로겐은
A, C만 쓴다 그랬다. A가 뭐예요? 일반화재. B는 유리화재. C는 전기화재. 네. 분말은 다 쓸 수 있다 됐죠? 네. 주요 구성부. 주요 구성부 보이시나요? 주요 구성부는 배관, 제어반, 비상전원, 기동장치, 자동폐쇄, 저장용기, 감용기, 선택밸브, 분말, 감지기, 분사헤드, CO2, 할론, 할로겐 다 똑같다 틀리다? 똑같다. 약재만 뭐냐? CO2냐, 할론이냐, 분말이냐 이것만 다르다. 그죠? 이것만 다르고 여기에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요. 뭐 있어요? 정압 자동장치. 무슨 장치? 정압 자동장치에서는 뭐가 있다? 피스톤 릴리즈. 뭐가 있다? 피스톤 릴리즈 있고 분말 용기가 별도로 필요하다. CO2나 할로는 자체 저장 용기가 있었죠. 이 기동 용기가 CO2는 CO2였고 할로는 질소였고 분말은 둘 다. 선택별로 해서 정압 자동 장치 무슨 장치에 들어있는 밸브는 피스톤 릴리즈. 뭐다? 피스톤 릴리즈가 하나 더 들어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분말 소화설 위에 사용하는 동관의 압력은 얼마? 1.5MPa. 써놓으세요, 책에다가. 분말 소화설 위에 사용하는 동관의 압력은 몇 메가파스칼? 1.5MPa. 분말 소화 약재는 1, 2, 3, 4종이 있답니다. 근데 3종만 A, B, C급에 사용이 됩니다. 몇 종? 3종만 A, B, C에 사용이 됩니다. 분말 소화설비 화재 안전기준상 저장용기 내부 압력이 설정 압력으로 됐을 때 주 밸브를 개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장치는 무슨 장치? 방금 해줬잖아요. 무슨 장치? 정압 작동장치. 정압 작동장치에 붙는 릴리즈는 피스톤 릴리즈가 하나 있다. 무슨 릴리즈? 피스톤 릴리즈가 하나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고 요 그림은 문제 쪽에 보면 요 장치 그림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려봐야 되겠지. 약재 주입구, 압력탱크, 주밸브 개방장치, 주밸브 이 모든 게 여기 다 들어있단 말이야. 정압 자동장치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부속품은 나올까 안 나올까? 앞에 유형을 보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찾아서. 책에는 없으니까. 배관은 강간, 동간 다 쓰죠? 네. 동간은 몇 배? 1.5배. 밸브는 토너번트 방식. 저장용기는 몇 배? 굴절부까지는 몇 배 이상? 20배. 공률 반경 20배. 자, 63번. 분말 소화설비 구성품이 아닌 것은 정압 자동장치, 압력 조정기, 가스용기, 기화기. 기화기가 아닙니다. 자, 앞에 그림. 이 그림. 그려봐야 돼요? 안 그려봐야 돼요? 분사헤더, 집합감, 안전밸브, 압력 조정기, 가스가압기, 분말용기, 정압 자동장치, 피스톤 릴리즈, 기동용기, 제어판, 전원, 배기밸브, 주밸브. 개통으로 그려봐야 됩니다. 그려보지 않고 내가 여기서 10번, 20번 설명해도 안다 모른다? 모르죠. 알 수가 없죠. 여기부터는 똑같아. 여기부터는 똑같아. 뭐 있어? 메인 밸브에서
하는 방식이다. 근데 이 특이하죠? 이 헤드는 어떻게 한다? 토너먼트 방식으로 한다. 스프링쿨러나 이것들은 토너먼트 방식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가져간마다 몇 개 해야 된다? 8개. 근데 얘는 어떻게 하더라? 토너먼트 방식으로 한다. 토너먼트 방식으로 배관하는 방식은 분말 소화설비. 그렇게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분말 소화설비 구성품이 아닌 것 했고, 똑같죠? 네, 똑같은 문제죠. 구성품이 아닌 것은. 자, 저장용기, 안전밸브는 몇 배? 가압식은 1.8배, 추가압식은 0.8배. 동그라미 쳤나요? 추가압식 몇 배? 분말 소화설비의 저장용기 안전밸브는 최고압력의 몇 배? 1.8배. 분말 소화설비의 저장용기 추가압식은 내압시험의 0.8배. 충전비는 몇 배? 0.8배. 가스 용기는 몇 병 이상? 3병 이상 설치 시에는 2병 이상 용기의 전자개방 밸브. 무슨 밸브? 전자개방 밸브를 설치해야 됩니다. 전자개방 밸브. 압력 조정기는 몇 킬로 이하? 2.5kg. 분말 설비의 가압식과 추가압식의 설치 기준. 가압식은 질소는 40kg, 추가압식은 10kg. 이산탄소는 20kg. 됐나요? 청소량은 별도. 자, 이제 요게 나오죠. 분말 소화설비 가압식 저장용기는 최고 사용 압력의 몇 배? 1.8배. 동그라미 치라고 그랬잖아, 아까. 동그라미 치라고. 다음 몇 번? 1.8배. 1.8배가 뭐예요? 분말 소화설비의 가압 용기의 안전밸브는 몇 배? 1.8배. 추가압식은 0.8배. 분말 소화설비, 3종 분말 설비의 주성분은 3종 분말 설비는 아까 A, B, C로 쓴다 그랬죠? 몇 종까지 있었죠? 4종까지 있을 때 3종만 A, B, C 화재에서 설치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3종에 들어가는 주 성분은 무슨 염? 인삼염. 이렇게 외우면 뭔 되더라고. 내용물 다 모르겠어, 이거. 뭐 다몽색, 흰색, 희색 다 모르는데 3종만 A, B, C에 쓰이고 뭐가 들어가더라? 인산암모늄, 인산염만 들어가더라. 3종 설비는 몇 종 설비? 3종 설비는 3종만 A, B, C에 들어가는 약이 뭐? 인산염이 들어가더라. 이렇게 정리하면 되더라. 이거 있죠? 안전밸브. 밸브는 최고 압력의 몇 배? 1.8배. 안전밸브는 최고 압력 1.8배. 이렇게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죠? 분말 설비의 안전밸브는 몇 배? 1.8배. 분말 설비의 3종에서 관계없는 것은 이거는 모르겠어요. 답은 몇 번? 2번인가요? 4번인가요? CO2네, CO2. 생성되는 물질은 CO2가 아니래요. 이건 이렇게, 요거는 또 여기다 써놓읍시다. 분말 설비는, 분말 소화 설비는 CO2 발생 안함. 이렇게 써놓으면 되죠. 이렇게 정리해서 나가면 됩니다. 이거는 약재론에서 해야 되는 거라서 시설에서 보기는 어려운 내용이죠, 사실은. 또 나오네요. 몇 배? 분말에 압력 나오면 몇 배? 1.8배.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이산화탄소 불암에 대해서 청소에 필요한 양 됐나요? 몇 킬로?
CO2는 20kg. 가압 CO2는 20kg 더하기 청소 양. 이렇게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몇 킬로? 20kg. 자, 그렇게 보면 가압에서 CO2를 쓸 수는 있죠. 질소나 CO2를 쓸 수는 있는데 CO2는 화학 반응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압으로 넣어주는 CO2가 나오는 거지 화학 반응으로 하는 건 아니다. 됐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분말의 안전밸브는 최고의 몇 프로? 최고의 1.8. 가압 설치 기준 7병 이상의 경우는 2개 이상. 분말은 몇 개 이상? 2병이야, 3병이요? 몇 병이야? 3병 아니야? 어디 있죠? 내용이? 내용이 없었는데, 이거? 전자개방밸브 있었나요? 전자개방밸브 분발이 아니고 아까 앞에서 봤던 한론에서 본 거. 아, 3병 이상. 가압용 가스용기 몇 병 이상? 3병 이상. 그래서 틀렸고요. 몇 킬로? 2.5kg. 그러면 여기서 2.5 메가파스칼 25kg 압력. 소약제 1g에서 20kg의 배관에 청소 필요한 양으로 계산해야 되죠. 이거 틀렸죠? 20kg죠? 추가식 질소는 몇 리터? 질소는 몇 리터? 또 기억 안 나죠? 추가식은 질소는 몇 리터? 10리터. 가압식은 40. 추가식은 10리터. 질소는 축압 40, 가압 10리터가 필요하네. 이렇게 정리해서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답은 2번이 답이네요. 그죠? 분말 소화설비의 저장용량 최고 사용 압력의 몇 배? 1.8배. 1.8배 다 정리되고 있죠? 다음 문제. 자, 소화설비 방출 방식에서 전역 방출, 우리가 소화약제 했을 때 항상 전역 방출하고 국소 방출이 나왔죠? 여기는 전역 방출 방식에서 분말은 꼭 이 시험에 강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3종 분말은 약제량 얼마? 스퀘어미터당 0.36, 가산량 2.7. 어디에 뿌리는 거다? 차고 주차장에 뿌리더라. 책에다 써놓으세요. 1종은 식용유에 쓰는 거다. 분말은. 식용유 그럼 어디 써야 될까요? 치킨집에. 치킨집 식용유에 불나면 분말을 터뜨려야 꺼진다 이 말이야. 물 부으면 돼, 안 돼? 난리 나죠? 물 부으면 돼, 안 돼? CO2 돼, 안 돼? 되겠지. 근데 사람이 죽는다 이 말이요. 그리고 그 정도 밀폐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말을 갖다 붓는다고. 포는 될까 안 될까요? 복잡하고 오래 나오고 약재량을 만들어낼 수가 힘들잖아. 그래서 어디에 쓴다? 분말을 해야 되면 치킨집에 쓴다. 치킨집에 분말 간이소화 용기를 넣어가지고 빵 터져버리면 밑에 치킨 튀기는 식용유가 분말에 의해서 꺼져버리게. 이해갔죠? 그 다음에 차고 주차장. 3종은 A, B, C 다 쓴다 그랬죠?
3종은 ABC 다 쓴다 그랬고 3종에 들어가는 주성분은 인삼용이고 이건 어디 쓴다? 차고 주차장에 쓴다고. 3종은 어디에 쓴다? 차고 주차장에 사용되네요.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약자는 수식, 이식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던데, 수식은 나는 일단은 지금은 여러분하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여기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제 머리 터져서 이제 외우라 소리도 안 해. 이렇게 이 정리한 걸로만 외우면 얼추 시험 보는 데는 큰 무리 없지 싶어요. 여기 있네요. 방어 대상은 면제가 20이고, 이거는 안 풀게요. 이건 안 푼다고 내가. 이거는 어디서 풀 거냐면 2차 시험에 가면 실기 시험에 이 계산 방식을 계산하시오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다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풀면 하루 종일 가겠죠. 분말 소화설비 약재 킬로그램당 가장 내용적이 적은 것은 1종 몇 종? 1종 0.8kg예요. 이거는 뭐 1, 2, 3, 4종에서 1종이 가장 양재량이 적다. 이렇게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분말 소화설비 약재 저장 용기 기준으로 저장 용기 충전비는 얼마? 0.8이죠. 저장 용기는 뭐 이야기를 해줘야지. 충전비는 얼마? 0.8. 저장용기는 가압식은 최고가 사용량의 몇 배? 1.8배. 써놨잖아, 아까. 여기 최고 사용량의. 세 번째. 3종은 1kg당 1리터. 1kg당 1리터. 저장용기 1kg당 1리터. 요거, 자, 앞에, 여기서 줄을 쳐놔야 되겠네. 어디 갔죠? 여기. 저장용기 여기. 0.8, 1종 0.8, 2, 3종 1, 4종 1.25. 요거 조금만 쳐놔야 되겠네. 마크 해놔야 되겠네. 요거는 빨간 거를 마크를 못했네. 통상해. 여기는 그렇게 어렵지 안 나오는데, 요 부분이 저장용기가 가장 시험에, 분말 소화 설비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빈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이거 풀었죠, 지금. 저장용기는 저장용기 내부 압력이 설정 압력으로 되었을 때 주밸브. 알죠? 내부 압력이 아니고 설정 압력이 되었을 때 저기 저장용기 내부 압력이 설정 압력으로 됐다고 나오면 안 되죠. 이거는 그 가압용기가 설정 압력 용기로 되었을 때 주밸브를 개합해야 되죠. 분말 소화설비는 동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동작하는 거예요? 얘가 나오는 거예요? 얘가 사이렌 받아서 터뜨려지면 나오는 거예요. 가압 용기에서 나오는 거죠. 기동 용기에서 터뜨려서 가압 용기 밸브를 열어주면 얘를 열어주는 거라고. 주밸브를 열어서 이렇게 와서 열어서 분말 용기를 밀어주면 나간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이거 이론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분말 설비는 거의 뭐 구경하기 힘드니까. 7번 가스 용기 설치 기준 똑같은 이야기네, 그죠? 몇 개? 3개. 분말 가스 용기는 몇 킬로? 2.5kg. 질소가스는 1kg마다 40리터 맞나요? 네.
추감용은 1kg에 대해서 10L 맞나요? 네. 1kg에 대해서 20kg. 이산화탄소는 20kg. 정리했죠? 요거.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 약대 저장 용기 설치 기준이 조금 문제가 길고 어렵게 나오네요. 방호 대상물. 이거는 XY 기호라서 빼고. 안전기준상 차고 주차장. 차고 주차장 몇 종? 3종. 약대는 인삼염. 인산염. 됐나요? 몇 종? 그래서 3번. 그 다음에 분말, 안전기준상 3종 분말 설치 인산소 나트륨을 주정부로 하는 경우 초약 1kg당 내용적 얼마? 몇 종이에요 지금? 이거 3종이 1종이에요. 1종 몇 킬로? 0.8kg. 2, 3종은 1kg. 4종은 1.25kg. 감사합니다. 이게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나 봐요. 제가 두 번째 해보려 했는데 이건 빼고. 호스릴 분말 설비에서 노즐마다 1분당 방수하는 양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1종 몇 킬로? 45kg. 2종 몇 킬로? 2, 3종 27kg. 4종은 18kg. 요거 답은 1종인데 요거 표 책에 요 내용 있나요? 호스릴 방식 동그라미 쳐주시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역 방출 방식 분말 소화 설비에서 분말이 방사되기 전 다음에 해당 계고부 또는 통기구에 해당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천장은 분말은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무겁죠. 공기보다. 그래서 터뜨리면 가라앉는다. 그래서 지붕에 구멍이 있어도 돼, 안 돼? 상관없지. 그냥 분말이 가라앉으니까. 그래서 답은 1번. 2분의 1 높이, 3분의 1 높이, 1.2kg에 대한 기준은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거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사 헤더. 호스 릴에 편형 헤더, 직사 헤더, 광각 헤더가 있는데 몇 초 이내 방사? 분말은 시간이 몇 초? 30초 어디 나왔었는데 이거? CO2에서 30초 나왔었고요. 할로는 10초. 이렇게 같이 비교해서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호스릴 방식 방사량 지금 나오네요. 아까 나왔던 문제에서 하나의 호스릴의 방사량 1종 몇 킬로? 2종 4종 18kg. 호스릴 방식의 하나의 노즐에 대해서 방사량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분말 소화설비 설치 대상은 물 분무 소화설비가 동일하다. 아까 할론에서도 기억했네요. 차고 몇 스퀘어미터? 주차 설비는 몇 대? 20대. 항공기는 무조건. 아까 했던 기억나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 차고 주차장 얼마? 전기는 주차 건축물은 주차 건물은 800. 대수는 20대. 항공기는 무조건. 계속 물분무 설치 대상 여기 갖다 놨잖아요, 그죠? 차고 주차장 설비에 해당되는 것은 몇 종? 3종. 여기 해놨잖아, 3종. 차고 주차장.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호스리 제4종 분말은 몇 킬로? 18kg. 2, 3종은 27kg. 1종은 45kg. 그래서 자꾸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 호스릴에 대한 걸 다시 하나 정리하죠.
1은 45, 2는, 아이고, 2는 27, 4는 18kg. 호스릴 분말 설비의 설치 기준. 약재마다 호스릴 몇 미터? 15m. 호스릴은 15m. 방호거리 15m. 개방 밸브는 수동 또는 자동. 일종은 45kg. 답은 4번이네요. 27kg는 몇 종? 2, 3종. 18kg는 4종. 호스릴은 두개 계속 시험에 정리되고 있습니다. 이건 똑같은 문제네, 그죠? 아까? 답은 틀린 것은 자동으로 어떻게? 뭘로 해야 된다? 수동으로 개폐해야 된다. 호스릴은 자동으로 하면 안 된다. 호스릴은 어디서 설치하는 거죠? 분말 소화 설비의 호스릴은 어디에 설치할까요? 물 분무 소화 설비에서 어디서 가장 먼저 설치? 차고 주차장 얼마? 200. 허허이 또 그거 알면 뭐하냐고, 어디 설치하냐고 물어보는데, 호스릴은 분말 호스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말 호스릴. 예. 가끔 큰 빌딩에 1층에 차대는 데 있죠. 1층에 피로티 부분에 차대는 데 있잖아. 뭐 식당 있는 데 말고. 근데 기둥 옆에 가면 캐비넷이 하나 있어. 무슨 캐비넷? 호스릴 캐비넷이 하나 있다고. 그걸 열어보면 돼, 안 돼? 열지 말라고 돼 있어. 열어보면 돼, 안 돼? 될 수 있다고. 안 건들면 돼. 한번 열어봐도 된다고. 그 안에 CO2가 들어있든지, 할론이 들어있든지, 분말이 들어있든지, 호스릴로 들어있단 말이야. 호스릴이 뭐요? 이런 콘센트 본 적 있어, 없어요? 있죠? 안 보이나? 이렇게 말려 있으면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전기 콘센트 꽂으러 가는 거 본 적 있어, 없어? 있죠? 이게 릴이라고, 릴. 릴형이라고. 무슨요? 네. 호스를 말아놓으면, 물 호스나 CO2 호스나 분말 호스를 말아놓으면 호스 릴이라고. 그러면 여기다가 분말 약재, CO2 약재, 할론 약재를 넣어놓으면 되는 거 아니요? 그리고 여기다가 딱, 뭔 밸브? 수동 밸브 설치해놓고 딱 캐비넷에 넣어놓으면 호스릴 분말 설비가 캐비넷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자동차에 불 났네?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대형 설비 같으면 스프링쿨러가 있어 뿌려줄 거예요. 차라리 불이 났으니까. 다행히 물이라도 나오면 좋겠는데, 고장이 났네. 고장 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 여러분이 봤으면 얘를 열고 켜가지고 불 끄러 가야죠. 그럼 어디 나와? TV 나오겠지. 인명을 구했네 이러고. 근데 죽고 난 뒤에 나오면 뭐 하냐고. 내가 불나면 뭐라 그랬어요? 도망가면서 뭐 해야 돼? 911 눌러야지. 119 눌러야지. 무슨 911 눌러. 불나면 진짜로 여러분 머릿속에 911이 자꾸 떠올라서, 지금은 많이 덜 합니다. 옛날에 한 10년, 20년 전에는 그 미국 드라마 미드 911이 자꾸 한국에 들어와가지고요. 야, 또 불나면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야, 119 몇 번이야? 119에 전화해. 막 이러는데. 못 봤죠, 여러분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로. 이게 불이 자주 안 나는 거라서, 불나면 평소에 해놓긴 해야 돼요. 그리고
시간이 나면, 여러분 시간이 나면 그것도 했으면 좋겠어. 소방서에 가면 소방서에서 날짜 잡아서 인명구조 활동 이거 하는 거 있어요. 신청해서 한두 시간 받아서 그 자격증 따나. 인명구조 활동사 그 자격증 있어요. 한두 시간 받으면 준단 말이에요, 이거. 이제는 소방으로 살아야 되니까. 거기 가지고 있다가 길 가는 아저씨가 넘어졌어. 어떻게 해야 돼? 뭐 대도 안 하던데 일단 고개만 꺾으면 돼. 압박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냥 손으로 막 가슴만 찍어 누르는 거야. 갈비뼈 부러졌다고 나중에 뭐라고는 안 해. 의식이 전혀 없으면 누르면 갈비뼈 부러져 버립니다. 진짜로. 근데 갈비뼈 부러지는 게 중요한 거야? 죽는 게 중요한 거야? 갈비뼈 부러지는 게 훨씬 죽는 것보다 낫죠. 그리고 어떻게 해? 나는 하고 있으면서 전화해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교수님 구해봤어. 근데 무식하게 소방관이 왔는데 설명하려고 달라들었다가 개방진 당했어. 여기 중앙동에서 밥 먹는데 아저씨가 밥 먹다가 딱 일어서는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교수님한테 전화하라 그러고 한 사람 고개 들으라고 했어. 근데 방송에 안 나와가지고.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뭐가 돼? 방송이 뭐 중요한가요? 나는 별로 안 중요해. 여러분은? 에이, 그걸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소방서에서 감사장을 주겠지. 입원할 때 가점이 붙는다 이 말이야. 인생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 인생은 준비된 사람한테 옵니다. 기회는요,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못 받아요. 그래서 기회는 항상 준비된 사람은 오고요. 용기 있는 사람한테 옵니다. 교수님 생각보다 사람 많이 구했어요. 양재동 AT에 커피숍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에스카레이터가 3층까지 바로 올라가고 굉장히 층고가 높아. 거기에 가족이 가는데 할머니를 가장 뒤에 놓은 거야. 할머니가 에스카레이터 뒤로 넘어져 버리셨어. 쭉 타고 내려와. 순간적으로 의자 난간 2개 타고 넘어가가지고 할머니를 내가 이렇게 세워드렸다니까. 근데 아무도 안 고마워해. 그냥 고맙습니다 이러고만 가더라고. 그래도 와서 커피값은 내줘야 되는데 그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